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연휴의 둘째 날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돌풍과 벼락도 동반해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는 한라산이 전면 통제됐고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하거나 지연되면서 연휴를 맞아 제주에 가려는 여행객들이 애를 태웠습니다. 첫 소식은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국제공항 전광판이 지연이나 결항 표시로 가득합니다. 호우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를 출발하거나 도착하려던 항공기 50여 편의 운항이 중단됐고 150편 이상이 지연됐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던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지연돼가지고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이랑 여행 가려고 그랬는데 좀 속상하지만 오늘 내일 가는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온 제주에는 내일까지 순간 초속 2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지연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기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예약한 것도 있고 준비한 것들도 많았는데 또 숙소도 늦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긴 하죠. 6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와 초속 27m의 태풍급 강풍이 분 한라산도 7개의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뿐 아니라 전국에 종일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150mm의 폭우가 내리는 전남에서는 강풍까지 불면서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 목포 여수 등지의 40개 항로 50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어린이날을 맞아 계획된 야외 행사는 불가피하게 취소됐습니다. 대신 비를 피할 수 있는 실내로 급하게 전환해 아쉬움을 달래야 했죠. 그래도 아이들에겐 오늘만큼은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어린이날 표정을 담았습니다. 아찔한 서커스 공연에 놀라기도 하고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직접 서커스 단원이 돼서 공바퀴 체험도 해봅니다. 나와서 해보니까 뭔가 만화 캐릭터 주인공이 된 느낌이에요. 극지방에 사는 펭귄들이 수영하는 모습에 아이들은 신기한 듯 카메라에 담습니다. 나비를 손에 올려 날려보기도 하고 외래종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영화를 보며 야외로 나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너무 서운했는데 그래도 여기 안에 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도심에 있는 공연장은 커다란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고 얼굴에 동물 캐릭터를 그리며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너무 다양한 체험이 고루 갖춰져 있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요. 아이들이 너무 특히 좋아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과학관에 마련된 어린이날 행사장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토네이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지진 체험도 해보며 과학 지식을 익힙니다. 뭔가 더 배운 것 같고 정말 재밌고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비가 내려 아쉬웠지만 아이들은 숙제 걱정 없는 어린이날을 즐겼습니다. MBN 뉴스 황세훈입니다. 어제 공수처에 소환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1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병대 수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만큼 이제 수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취재진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압 없다는 입장 여전하십니까? 아무도 없이 조사 받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차해병 사망 사건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사건 조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가 경로했다며 윗선에 외압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김 사령관은 총선 직후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고 예하부대에 전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김 사령관이 외압으로 들릴 만한 발언을 실제 했는지, 윗선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진술과 김사령관의 진술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김사령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소환할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 의원의 3파전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단독 출마설까지 돌았던 친윤 이철규 의원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출마자가 없어 미뤄졌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집니다. 충청 4선 이종배 의원과 경기 3선의 송석준 의원, 경제부총리를 지낸 대구 3선 추경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수정당의 기치를 바로 세우고자 원내대표에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과 추 의원은 후보 등록 뒤 민심을 받들어 당을 쇄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당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당초 유력 원내대표 후보로 꼽혔던 이철규 의원은 끝내 불출마했습니다. 당내 총선 패배 책임론에 따른 불출마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후보들에 대해 혹평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뛰겠다, 국민을 모욕하는 후보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9일 당선자 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막말에 가까운 언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래전에 논란이 됐던 일화도 재소환됐습니다. 신영수 기자입니다. 정치인이 검사 임용 결격 사유인 약물이용 데이트 강간 모의에 동참한 것도 경악할 일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수준 운운하네요. 부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자신의 SNS에 남긴 글입니다. 저격 대상은 홍준표 대구시장. 자서전 속 돼지발정제 일화를 언급한 겁니다. 대학생 시절 하숙집에서 다른 학생들이 돼지발정제로 여학생을 성폭행 시도한 걸 말리지 못해 후회한다는 내용입니다. 임 회장이 홍 시장의 맹공을 퍼붓는 이유는 홍 시장이 올린 SNS 글 때문입니다. 홍 시장은 국민 80%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데 공론장 참여도 거부하는 건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맞지 않는다며 의사는 개인도 투사도 아닌 공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 회장은 돼지발정제로 성범죄 가담한 사람이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라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에게 공인,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홍 시장도 임 회장 발언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 논리를 말했는데 음해성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냥 팍 고소해서 의사 더 이상 못하게 집어넣어버릴까라고 응수했습니다. 이후 SNS에도 야당 대표도 동의해 국민적 동의가 된 의대 증원에 의사 홀로 반대하는 건 당랑거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원색적 설전마저 더해지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지쳐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연휴와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 대구에선 오토바이 폭주족 26명이 검거됐고요. 만취 음주운전에 고속도로 6중 추돌 사고까지 심우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수십 대가 형형색색 빛을 내며 도로를 달려갑니다. 차들이 앞지를 수 없게 도로를 가로막고 요란한 배기음과 경적을 울립니다. 폭주족이 자주 출몰하는 대구 달구발대로입니다. 대구경찰은 어린이날 특별 단속을 벌여 무면허와 난폭운전, 음주운전까지 모두 26건을 적발했습니다.
대열을 이루면 차량들의 교통을 좀 방해하고 지그재그로 이제 운행을 하면서 정체를 유발하게 되고 신호위반, 중앙침범 위법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버스와 승용차들이 뒤엉켜 있고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고속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목천나들목 인근에서 버스 등 차량 6대가 부딪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6대요. 중상 1명이고 경상 10명이에요. 벤츠 승용차 앞 범퍼와 안전패스 등이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운전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어제 오후 10시 20분쯤 대전 용산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이 남성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고 붙잡혔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번엔 중국 얘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가에서 집을 마련하란 압박을 받은 예비 신랑이 가짜 돈을 건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을 가짜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신랑의 처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집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한 여성이 돈가방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마련한 아파트 구매 자금 70만 위안,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이 모두 가짜 돈이라는 말을 은행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처가에서 아파트를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은 남성이 인터넷에서 은행원 교육용 가짜 돈을 사서 여성에게 건네준 겁니다. 중국에서 위조 지폐 범죄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50만 위안, 우리 돈 약 9,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쿠폰은 위조 지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남성은 경찰에게 훈계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는 의견과 처가의 요구가 무리했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을 앞두고 모스크바 한복판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져온 미군 탱크를 전시하는 등 승리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수배자 목록에 올리기도 했다는데 길기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 한복판에 각종 탱크가 전시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탱크에는 우크라이나, 독일 국기는 물론 성조기까지 붙어 있는데 각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전차들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군의 트로피라는 이름의 전시를 열고 미군의 에이브람스 전차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노획한 군수장비 34점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7일 진행되는 푸틴 대통령의 오선 취임식을 앞두고 열렸습니다. 시내 한가운데 전리품을 전시하면서 국민들의 승리감을 고취시키고 취임식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Наши воины достойно сражаются.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поверженную вражескую технику. 또 러시아 내무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수배자 목록에 올렸습니다. 타스 통신은 현지 경찰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입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배자 목록에는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 등도 포함됐는데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주의를 끌고자 하는 러시아의 절박한 선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과일과 채소 가격은 여전히 비쌉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참외와 방울토마토는 1년 전보다 40% 정도 가격이 훌쩍 뛰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청과물 시장에 참외와 방울토마토가 진열돼 있습니다. 참외 가격은 3개에 10,000원, 10개를 담으면 3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평균 소매 가격도 10개에 2만 8천 원 정도로 1년 만에 36%나 비싸졌습니다. 너무 비싸서 먹겠어. 근데 지금 참외나 과일 모두가 안정이 돼야 되지. 배도 더 비싸지. 방울토마토 앞에선 시민들도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1년 전보다 42% 비싸고 평년보다는 무려 50% 올랐습니다. 진짜 뭐 하나 짓기가 너무 힘듭니다. 6개월, 1년 전에는 이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요. 과채류 가격이 뛴 건 지난 2월 눈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작황이 좋지 못한 영향입니다. 토마토나 수박도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망고와 바나나 등 할당 관세가 적용된 수입 과일은 일부 가격이 안정됐지만 채소류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평년보다 60% 넘게 올랐고 오이와 애호박도 예년보다 20에서 40% 비싸졌습니다. 특히 5월에 소비 비중이 큰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채류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사과와 배 수요를 대체할 수입과일 할인 지원도 다음 달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린 날은 괜찮지만 봄철에는 황사가 잦아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심장 쇼크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일교차가 큰 봄철엔 혈관이 막혀 심장에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심근경색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스텐트 넣고 심장 검사해서 또 막힌 게 있어서 스텐트 넣고 미세먼지가 그런 게 없으면 좋은데 그게 문제지. 심근경색 환자는 10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할수록 심근경색 위험도 커진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이 올라갈 때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쇼크 발생 위험이 3.3% 올라갔습니다. 발전소나 보일러 등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경우에는 10.4%까지 치솟았습니다. 장기간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에 노출되면 심장쇼크 위험이 최소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미세먼지가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동맥경화 안의 파열 또는 혈관의 수축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장의 발병 빈도가 올라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쥐어짜는 가슴 통증, 팔이나 어깨 불편감, 어지럼증과 식은땀 등이 20분 이상 이어지면 심근경색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심혈관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KF 마스크 착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강우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만 수년 내로 실용화만 되면 가뭄도 대비하고 식수 공급의 산불 예방까지 비가 간절한 시기에 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텐데요. 실험 현장 다녀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비행물체에서 희뿌연 가루가 뿌려집니다. 곧이어 관찰 카메라의 렌즈에 빗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구름 속 수증기를 응결시키는 밀입자인 구름씨가 인공강우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인공강우는 요드화은이나 염화칼슘 같은 구름씨를 뿌려서 구름 속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혀서 내리는 비입니다. 기상항공기 나라호가 2017년 말 도입된 뒤부터 본격적인 인공강우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에 단 한 대만 있는 기상항공기입니다. 이곳 날개 끝단에 있는 거치대에서 구름씨가 나오면 구름 속의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지상에서 연소시킨 구름씨를 날리거나 채공 시간이 30분에 불과한 드론으로 실험을 해서 시공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오는 6월 전용기 2대를 시작으로 실험용 항공기 도입이 늘면서 국내 인공강우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그 지역에 원하는 강수를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5년 동안 하고 그걸 통계적으로 검증해서
민간 쪽 혹은 지자체에서 실용화할 수 있을지를. 지난 2019년까지 기상 레이더 10대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면서 인공강우 측정값의 정확도 역시 20%쯤 향상됐습니다. 인공강우로 내린 강수를 측정해보니 평균 1.4mm로 실험 한 번에 120만 톤의 수자원이 확보된 걸로 추산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2028년까지 인공강우가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굉장히 메마르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쪽의 습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인공강우에 사용하는 구름씨는 인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상청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름이 있을 때만 인공강우가 내리게 할 수 있어서 맑고 건조한 날엔 구름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공급이 들쑥날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배터리 업계가 실적 악화의 돌파구로 ESS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책인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날씨와 시간 등의 제약으로 전력 공급이 특정 시간에만 쏠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는 잉여 전력을 모았다가 쓸 수 있도록 해 보조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ESS 시장은 탄소 제로 목표에 맞춰 매년 2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용 ESS까지 나오고 있는데 산업 규모가 더욱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업계가 전기차 부진을 씻을 돌파구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안전성이 뛰어난 LFP 배터리 전용 공장을 짓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A 배터리로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의 변동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ESS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에. 다만 저가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을 제치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건 남은 과제입니다. 전기차보다 성장이 빠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ESS 산업. 기술력을 앞세운 K배터리가 재기하는 토대가 될지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 제43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김홍택 선수가 최종 우승했습니다. 스크린 골프 대회에서만 12번을 우승하면서 스크린 황제로 불린 김 선수인데 이번에 두 번째 필드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공동 3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김홍택은 13번 홀부터 3연속 버디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7번 홀에서 7m 거리의 환상적인 버디를 잡아내며 공동 선두에 오르자 갤러리들의 시선이 김홍택으로 향합니다. 안정적인 샷으로 선두를 유지하던 태국의 찡분은항이 연장 첫 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보기를 기록하자 1.5m를 남긴 김홍택이 우승샷에 나섰습니다. 길지 않은 거리지만 7년 만에 우승과 상금 3억 원이 걸린 골프 인생 가장 중요한 샷이었습니다. 저의 이 두 번째 우승이 이렇게 큰 매경오픈에서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열심히 해왔다라고 약간 보답을 받는 것 같아서요. 무엇보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에게 첫 어린이날 선물로 우승컵을 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대회 나오기 전에 와이프가 그랬어요. 설현이한테 큰 선물 주고 오라고. 이 큰 선물을 제가 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수빈아 사랑해. 먼저 와이프한테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설현아 사랑해. 선두권을 지키며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외국인 우승 가능성을 높였던 태국의 찡분은항은 연장 첫 홀 티샷이 벙커에 빠지며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렸던 이정환은 이번에도 4라운드에 무너지며 첫 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GS칼텍스 매경오픈은 올해도 새로운 그린 자켓의 주인공을 탄생시키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정부 24에서 오류가 발생해 다른 사람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등 1,2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오류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에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로는 많게는 2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으로도 많게는 12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으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강하게 쏟아지다가 오전부터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부, 제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바람은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서늘하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춘천은 17도에 그치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기온이 소폭 올라서 대구가 24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수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